파이코인 영언론에 대한 황혼 인생의 긴 반박. 제1장 맹목의 소리, 눈 감은 맹인. 세상에는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햇살이 환히 비치는 대낮인데도 고집스럽게 눈을 꼭 감아버린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들의 눈꺼풀 사이로는 따스한 빛이 스며들 것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기를 고집한다. 파이코인을 향해서 상패다 결국 영원이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눈 감은 맹인들과 같다. 그들은 마치 무덤가의 까마귀처럼 불길한 예언만을 쏟아내며 자신들의 목소리가 진실인 양 떠들어댄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같을 뿐이다. 공허하고 의미 없는 소음. 결국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황혼의 나이가 되어 세상을 돌아보니 그런 주장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소리라는 것을 알겠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은 하늘을 보며 비가 올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괜히 남의 말만 따라 외쳤구나. 내 주장이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역사의 눈으로 본 진실.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혁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조롱과 무시로 시작해서 서서히 인정받더니 마침내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는 과정을 말이다. 자동차가 처음 거리를 달릴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 없는 수레냐 쓸모없는 장난감이다 라고 비웃었다. 말이 끄는 마차가 훨씬 낫다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어디에 있는가? 도시든 시골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이들이 자동차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는가? 전화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진짜 대화지 벽에 걸린 전화기면 충분하다며 콧방귀를 뀌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지 않는가? 화상통화로 멀리 떨어진 가족의 얼굴을 보고 메시지로 순식간에 마음을 전한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누가 이런 가상 공간에서 거래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겠느냐? 불가능하다며 단정하던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은 세계 경제와 지식과 문화의 심장이 되어버렸다. 쇼핑, 은행 업무, 교육, 오락까지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세상은 늘 같은 패턴으로 흘러왔다. 조롱은 진보를 막지 못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조롱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파이코인을 향한 영원이다라는 말도 결국 똑같이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것이다. 제3장 진단 두려움에 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파이코인을 향해 영원이다 상패다 하며 목소리를 높여 외칠까? 그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두려움이 뿌리 깊게 숨어있다. 첫 번째는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가 두려움으로 변한 경우다. 비트코인을 일찍 사지 못한 아쉬움. 이더리움의 초기를 놓친 안타까움이 마음을 짓누른다. 그 무거운 후회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내가 놓친 건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건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다. 마치 신 포도를 두고 저 포도는 어차피 시겠지라고 중얼거리는 여우와 같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질서가 다가올 때 낡은 질서에 안주해온 사람들은 언제나 깊은 위협을 느낀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 자신이 익숙했던 방식이 무너질까봐 불안해한다. 그 위협을 견디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맹렬히 비난하고 욕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친다. 세 번째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암호화폐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려는 허세가 두려움을 낳는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서 차라리 부정해버리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영언론은 객관적인 분석이나 냉철한 진단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려는 가면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가면은 저절로 벗겨지고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구나 하고 말이다. 제4장 교훈. 어리석음은 비용을 청구한다.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배운 한 가지 진리가 있다. 어리석음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공짜로 실수를 용서해주지 않는다. 특히 기회를 조롱한 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대가를 요구한다. 비트코인이 몇백 원, 몇천 원도 안 할 때 그것을 비웃던 사람들을 보라. 결국 뒤늦게 후회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 않았는가. 구글 주식을 처음 공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색 엔진 하나로 뭘 하겠다고 야후가 있는데라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구글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다. 초기에 투자했다면 수천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조롱한 대가로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것이다.
아마존도 애플도 테슬라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이 뭐 대수냐.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휴대폰을 만든다고 전기차는 절대 안 된다며 비웃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이렇게 기회를 비웃은 자에게 값비싼 비용을 청구했다. 눈앞의 가능성을 무시한 대가는 후회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오늘 파이코인을 향해 영원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역시 훗날 그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어리석음의 대가는 언제나 생각보다 크고 무겁다. 그날이 오면 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말하겠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을까? 내 주장이 이렇게 부끄러울 줄 몰랐다 하고 말이다. 제5장, 권면 눈을 떠라. 그래서 나는 간곡히 권고하고 싶다. 눈을 떠라.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상패다. 영원이다라고 떠드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길을 막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세상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디지털 전환의 길로 들어섰다. 각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기술을 자신들의 정책과 시스템 속에 담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고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유럽연합도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역동적이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암호화폐로 전환했다.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금융 대기업들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인터넷이 금융과 연결되는 이 거대한 변혁의 한가운데서 파이코인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르는 어리석음이다. 마치 바다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 따위는 없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눈을 뜨고 세상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비웃음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조롱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 미래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법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괜히 눈을 감고 있었구나. 결국 내 주장이 완전히 틀렸구나 하고 말이다. 제6장, 깨우침. 혁신은 언제나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혁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늘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더니 마침내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전기를 보라.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저것보다 등잔불이 낫다. 기름만 있으면 언제든 켤 수 있는데 전기는 선이 끊어지면 어쩔 것이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기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에어컨까지 모든 문명의 이기가 전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벽돌처럼 크고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며 통화를 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집에 전화기가 있는데 굳이 들고 다닐 이유가 있나, 사치품일 뿐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삶의 필수품을 넘어서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인터넷도 그랬다. 1990년대만 해도 컴퓨터로 쇼핑을 한다고, 카드 정보를 인터넷에 입력한다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쇼핑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들을 밀어내고 유통업계를 완전히 재편했다. 파이코인도 지금은 아직 준비와 조정의 시기라서 사람들에게 작고 미미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디지털 경제가 완전히 자리 잡고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날이 오면 파이코인은 그 새로운 세상에서 반드시 제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오늘 영원이다라고 떠들던 이들의 말이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하게 들릴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괜히 조롱했구나. 결국 나만 어리석은 주장을 한 거였구나 하고 말이다. 제7장, 질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주장. 나는 이제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파이코인은 영원이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주장이다. 왜 그런가? 첫째,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단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는가? 어떤 기술적 검토를 거쳤는가? 어떤 시장 동향을 살펴봤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감정적인 추측과 편견에 기초한 막말에 불과하다. 둘째, 그것은 스스로의 무지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자백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도 모르고 암호화폐 시장의 메커니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단정을 내린다. 마치 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수술은 모두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셋째, 그것은 역사의 교훈을 완전히 무시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혁신이 처음에는 조롱당하다가 결국 세상을 바꿨다. 그런데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다. 넷째,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도피주의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헛소리를 짓거린다. 다섯째,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악성 정보이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의 망언을 듣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다. 마치 큰 강물이 범람하려고 밀려오는데 물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고집하는 철없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의 고함 소리가 아무리 크고 요란해도 세상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눈을 감은 맹인의 외침이 떠오르는 해를 가리지 못하듯 파이코인의 여정 역시 그런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명백히 증명될 때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며 말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멍청했구나. 결국 내 말이 완전히 틀렸구나. 정말 부끄럽다 하고 말이다. 제8장 마무리. 황혼 인생의 권면.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은 의외로 단순하다. 끝까지 지켜본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성급히 조롱한 자는 늘 후회했고 중도에 포기한 자는 늘 손해를 봤다 하지만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믿음을 잃지 않은 자는 달콤한 열매를 거두었다. 워런 버핏을 보라.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수십 년간 보유하며 영원히 가지고 있을 주식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콜라 회사가 뭐 대단하냐고 비웃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다.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는 끝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꿨다. 끝까지 자신의 비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여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금융 시스템. 중앙 집중식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생태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상패다. 영원이다라고 부정하는 자는 결국 시대를 거부하는 자일 뿐이다. 마치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를 부수려 했던 러다이트 운동과 같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했다. 변화를 막으려 한 자들은 모두 실패했고 변화에 적응한 자들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마지막으로 간절히 권한다. 상패다, 영원이다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들은 눈 감은 맹인의 헛소리일 뿐이다. 더 깊고 넓은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라. 표면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적인 흐름을 읽어라. 조롱 속에서도 미래는 조용히 자라나고 부정 속에서도 진실은 변함없이 빛을 발한다. 한때 비웃음받던 인터넷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듯 한때 무시당하던 휴대폰이 지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듯 파이코인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맹인의 외침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괜히 잘못 생각했구나. 내 주장이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이제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황혼의 나이에 이른 한 사람이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